2023년 9월 26일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 일함단이야. 이곳은 아시리아 기독교 공동체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때 이 땅은 전쟁과 점령을 겪었다. 2014년 IS가 이 지역을 장악했을 때 수많은 주민들이 강제로 쫓겨났고 마을은 파괴되었다. 2016년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이 탈환한 이후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고 교회를 복구하고 삶을 재건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의 축하가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날 밤이 깊어가던 시각 일하이탐 웨딩홀은 눈부신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는 반짝이는 장식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고 긴 테이블마다 음식과 음료가 놓여 있었다. 중앙에는 신랑 신부를 위한 무대가 있었고 양옆에는 스피커와 조명 장치 그리고 불꽃 연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웨딩홀은 외관상 화려했지만 내부 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대형 연회장이었다. 비상구는 제한적이었고 창문은 많지 않았다. 식장에는 약 900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한국의 결혼식 기준으로 보면 믿기 힘든 숫자지만 이라크, 특히 아시리아 기독교 공동체의 결혼식은 원래부터 대규모로 치러진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행사가 아니라 가족과 친족, 더 나아가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축제였다. 가까운 친척뿐 아니라 먼 친족, 이웃,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심지어 예전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까지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다. 음악과 춤, 식사가 길게 이어졌고 결혼식은 몇 시간씩 지속되곤 했다. 거기다가 시기상으로 코로나 이후 모임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참석 인원은 더욱 늘어났다. 그래서 하객 1000명이라는 숫자는 과장이 아니라 이 지역 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날 분위기는 따뜻하고 활기찼다. 아이들은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친척들은 서로 포옹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신랑과 신부는 무대 중앙에서 손을 맞잡고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신랑과 신부. 하객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다. 그렇게 행복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그때 무대 쪽에 설치된 불꽃 장치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을 본 하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축제를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한 연출이었다. 이런 실내 불꽃은 이라크 일부 지역 결혼식에서 종종 사용되곤 했다. 그러나 몇 초 뒤 축제는 비극으로 변했다. 불꽃에서 튄 불씨가 천장 장식에 닿았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웨딩홀 내부는 가연성 천과 플라스틱 장식물로 채워져 있었고 건물 외벽과 일부 천장에는 저가형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고 있었다. 플라스틱이 포함된 이 복합 패널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자재였다. 이 자재는 2021년 바그다드 병원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위험성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된 바 있었다. 목격자들은 천장이 3초 만에 불에 휩싸였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지만 순식간에 불길이 퍼지며 천장 전체가 타올랐다. 불길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타는 플라스틱 냄새와 검은 연기가 실내를 가득 채웠다. 이에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 이때 건물 관리 측은 화재의 원인을 전기적 문제로 판단해 전력을 차단하고 말았고 그 결정은 현장을 완전한 암흑으로 만들었다. 불빛도 안내도 방향도 없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비상구는 충분하지 않았고 소화기나 기본적인 화재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화재 경보음도 들리지 않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직원도 없었다. 아수라장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넘어지고 짓밟혔다. 아이를 아는 부모, 노약자, 가족을 찾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뒤엉킨 불지옥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문을 찾지 못해 벽을 두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행복해야만 할 결혼식이 불과 몇 분 만에 참혹한 참사 현장이 된 것이다. 그대로 결혼식장의 음악은 멈췄고 웃음은 사라졌으며 그 자리를 비명과 울음이 대신했다. 일부 하객들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에 갇혀 있었다.
불길은 천장 장식과 가연성 자재를 타고 순식간에 번졌고 내부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가득 찼다. 최초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인근에서 출동했으나 웨딩홀이 주거 밀집 지역 외곽에 위치해 있어 현장 도착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도착 직후 소방관들은 건물 정면과 측면에서 방수 작업을 시작했지만 불길이 이미 전면적으로 번진 상태라 진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천장 붕괴 위험 때문에 내부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지연되었고 소방대는 외벽을 중심으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우선 집중했다. 이후 추가 소방 차량과 물탱크가 도착하면서 방수 강도가 높아졌고 외부에서 불도저를 동원해 일부 벽을 무너뜨려 연기 배출과 구조 통로를 확보하려는 긴급 조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뒤였고 내부에 남아있던 하객 상당수는 짙은 연기와 화염을 피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니네베주 부지사는 처음에 11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정정되어 최종적으로 107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사망자 중에는 12세 미만 어린이가 27명이나 포함돼 있었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생후 8개월 된 아기였다. 또한 많은 시신이 화상 정도가 심해 가족이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DNA 감식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현지 의료시설은 이런 대규모 화재 피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환자는 전신의 50에서 60%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호흡 곤란을 겪었다. 최소 12명은 전문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이송되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 조사 결과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첫 번째는 실내 불꽃놀이 사용이었다. 낮은 천장, 가연성 장식물,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연출은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어 왔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건축 자재 문제였다. 웨딩홀 외벽에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은 이미 이라크에서 사용이 금지된 자재였다. 이 자재는 불이 붙으면 빠르게 번지고 유독가스를 내뿜었다. 국제 언론은 이 사고를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와 비교하기도 했다. 마지막 이유는 안전관리 부실이었다. 화재 경보기, 비상구 표지, 비상조명, 소화기와 같은 기본 장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시 대피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거기다 전력 차단 결정이 화재 상황에서 혼란을 더욱 키웠다. 사고 직후 이라크 총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건물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웨딩홀 직원 10명, 건물주, 불꽃놀이 책임자 3명이 체포되었다. 2024년 12월 니네베 형사법원은 웨딩홀 소유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추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민사재판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법적 처벌만으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아시리아 공동체는 정부의 느슨한 안전규제와 만연한 부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이번 참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위험한 건축자재 사용, 형식적인 점검, 그리고 책임을 미루는 행정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라크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패와 안전규제 부실 문제를 외부의 독립조사로 깊게 밝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은 이라크 사회를 잠시 하나로 만들었다. 이라크는 종교적으로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오랜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겪어온 나라다. 두 종파는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정치 세력과 결부되어 있었고 때로는 폭력적 충돌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 참사 이후 수니파 공동체는 예정된 종교 행사를 취소하며 애도를 표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 죽음은 특정 종교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극이라는 메시지였다. 시아파 지도자들 역시 공개적으로 애도의 성명을 발표하며 희생자 가족들과 연대를 표했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 3일을 선포했다. 이는 전쟁이나 대형 국가적 재난이 아니면 흔치 않은 조치였다. 서로 다른 종교와 민족이 잠시나마 정치와 종파를 넘어 같은 슬픔 속에 연대했다. 하지만 남은 질문은 여전히 무겁다. 화려한 장식, 축제의 열기, 그리고 느슨한 안전 기준. 그 사이에서 왜 인간의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났는지. 이 질문은 단지 한 웨딩홀의 문제가 아니라 이라크 전반의 건축 규제, 감시 시스템, 그리고 공공 안전 문화에 대한 문제였다.
카라코시의 밤은 다시 어두워졌고 일하이탐 웨딩홀은 폐허가 되었다. 그곳에 남은 것은 재와 자네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빈자리였다. 이 참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경고로 남아있다.